유료 버전도 있고 아. 저는 이제 무료로 했거든요. 진짜? 그러니까 무료는 장수가 한정이 있는 거지 아, 그 퀄리티나 어떤 뭐 퀄리티나 이런 이런 게 거는? 큰 차이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구나. 아니 네. 어쩐지 그 간말을 되게 많이 쓰시더라고요. 여기 어, 나오시는 선생님들이. 저도 몇 가지 모르는데 다른 거는 네. 그만큼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구나. 약간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텍스트를 넣어주면은 네네네. 제가 하고 싶은 텍스트를 딱 넣으면은 거기 그거 내용으로 만들어주더라고요. 좋은데요? 전혀 모릅니다. 보는 사람들은. 아, 그러죠. 네. 근데 아는 사람은 알 겁니다. 시간이 돼서 아마 네네. 조금 있으면 사인해 주실 거거든요. 살짝만 오른쪽. 이쪽으로요? 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비욘디 정진희 PD입니다. 오늘 4시 정말 특별한 라이브 준비했습니다. 대한소화기암연구학회와 함께 특집 라이브 똑똑 캠페인이라고 준비했는데요. 이 똑똑 캠페인 보시는 분도 있겠지만 똑똑하게 알고 똑똑하게 예방하자라는 주제를 가지고 저희 비욘디와 함께 15부작으로 진행되고 있는 캠페인입니다. 오늘은 부천 성모병원 소화기내과 장재혁 교수님과 함께 담도암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부천 성모병원에서 네. 소화기내과를 하고 있는 장재혁이라고 합니다. 주로 췌장하고 담도를 네. 전공하고 있습니다. 네, 아유 주말인데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영광입니다. 네, 제가 교수님 홈페이지 이렇게 좀 봤는데요. 이제 좀 자세히 설명드리면 췌장 질환, 그리고 담관, 담낭 질환, 담석증 주 진료로 네. 환자분들 치료해주고 계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소화기암연구학회에서는 홍보 교육이사 역임하고 계시다고 네네. 알고 있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뜻깊은 자리에 함께 해주셨는데요. 오늘의 주제가 담도암입니다. 근데 담도암이 사실 좀 치료가 어렵고 예후가 좋지 않은 암으로 좀 알려져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최근에는 뭐 다양한 치료제 개발로 조금 더 좋은 성적을 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빨리 발견하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떤가요, 교수님? 네, 아주 좋은 지적이시고요. 네. 이제 치료가 어려운 암일수록 빨리 발견을 해야지만 음. 완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의미에서 조기 발견이 굉장히 음. 중요한 암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뭐 자세히 설명을 주시겠지만 뭐 증상을 빨리 캐치하는 게 중요할까요? 아니면 검진을 뭐 잘 받는 게 어떤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네, 둘 다 중요하죠. 둘 어허. 다 중요한데 네. 조기 암이라는 것은 사실은 증상이 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 네, 조기에 발견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이유가 네. 증상이 이게 뚜렷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그런 증상을 예민하게 이제 캐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그런 증상들은 다른 질환이나 또 질환이 아닌 경우에도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제가 생각할 때는 조기 검진을 통해서 발견하는 것이 네. 더 중요할 것으로 생각은 듭니다. 그렇군요. 오늘 이런 내용을 슬라이드로 자세히 담아주셨는데요. 네. 한번 보면서 저도 궁금한 거 질문 드리고 또 시청자분들이 남겨주신 질문도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강의 부탁드릴게요, 교수님. 네, 알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이제 담도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조기 증상이 있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없다고 또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위험한 질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담도암이라는 것을 잠깐 이제 알아야 되겠죠. 담도라는 것이 또 뭔지 잘 또 감이 안 오시는 분들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맞아요. 용어가 네. 좀 이렇게 잘 직관적이지가 네, 않아요. 그래서 네. 담도란 말은 뭐 담관이라고도 하고 저희가 쉽게 말할 때는 뭐 담즙 내려가는 관이다, 이렇게 담즙관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담도암이라는 것은 결국 담관, 담도에서 생기는 이 암이 되겠죠. 네. 근데 담도라는 것을 이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이제 간이 있잖아요. 근데 간에서 담즙이 만들어집니다. 담즙, 노란 물이 만들어지는데 꽤 많이 나옵니다. 하루에 한 300에서 500 정도 이렇게 양이 많이 나오는 그런 담즙이 만들어지는데 그 담즙이
이제 쭉 내려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이 이제 담관이 되겠죠. 그 담즙은 결국 12지장으로 나오는데요. 그 담즙이 내려가는 그 통로, 쭉 이어지는 통로를 담관이라고 하고 거기에 발생하는 종양이 이제 담관암, 담도암이죠. 근데 또 담낭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담낭. 담낭도 일종의 담도의 일종입니다. 그래서 담도 중에서 담즙을 잠깐 보관하는, 저장하는 이제 주머니가 되겠죠. 그래서 연관된 거고 연결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이제 담낭암이라고 하고 그것도 담도암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크게 봐서는 발생 위치에 따라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간 안에 있는 경우, 그다음에 간 밖에 있는 경우, 그다음에 담낭에 있는 경우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담도암, 담관암은 흔한 암은 아닙니다. 그래서 전체 우리 암 중에서 약 한 3%, 4% 이제 적은 암이죠. 주로 나이가 드신 분들, 60대, 70대 나이가 드신 분들에서 발생을 하고요. 최근에 좀 발생률이 증가하는 추세가 있습니다. 있고 남성에서 조금 더 많이 발생을 하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국내 암 통계에 나온 걸 보면은 22년도 국내 모든 암 중에서 2.8%, 약 한 7,800명 정도가 발생을 합니다. 해마다. 흔한 암은 아니네요. 그렇죠. 교수님. 예, 그래서 네. 10대 암 중에서는 9번째니까요. 흔한 암은 아닌데 사망으로 보면은 6번째입니다. 그러니까 발생보다 사망이 높죠. 순위가. 조금 더 위험한 암이다. 그렇죠. 이렇게 사망을 좀 이해를 많이 하면 하는 되겠네요. 암이라고 네, 볼 수 네, 있겠죠. 근데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여기 밑에 이제 그래프가 있잖아요. 네. 이 그래프가 이제 암, 여기가 이제 잘 안 보시겠지만 암이 쭉 있습니다. 암별로 되어 나오는 이제 5년 생존율입니다. 그러니까 환자가 네네. 5년 동안 생존할 수 있는 확률이죠. 예를 들어서 암이 치료가 잘 되는 암은 5년 생존율이 굉장히 높죠. 90%. 네네. 10명 중에 9명은 90% 이상 사는 거니까요. 예를 들어서 갑상선암 이런 경우는 거의 90에서 100%입니다. 네. 하지만 오늘 주제로 하는 이제 담관암 여기는 이렇게 굉장히 낮죠. 네, 낮죠. 그래서 한 20% 안팎으로 낮은 암입니다. 그래서 10대 암 중에서 가장 안 좋은 암이 췌장암, 그 다음 안 좋은 암이 담낭, 담도암입니다. 췌장은 다음으로 안 좋은 암이 담도암이군요. 가장 안 좋은 암 중 두 번째이기 네네네네. 때문에 사실 또 큰 차이가 안 납니다. 그래서 굉장히 예후가 안 좋은 암 중에 하나고 이게 이 그래프가 이제 기간이거든요. 최근이 될수록 이 파란색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이제 의료 기술이 발전하기 때문에 조금씩 생존율이 올라갑니다. 대부분 이렇게 막 가파르게 올라가기도 하고. 근데 췌장 담도암은 이게 비슷하죠. 많이 안 오릅니다. 네, 치료가 상당히 어렵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걸 이제 그림으로 보시면 이제 간이 여기가 이제 큰 게 간입니다. 간이 있고 간에서는 담즙이 이제 만들어지죠. 만들어지면은 담즙이 이렇게 타고 내려가는 길이 있습니다. 요 길을 담관이라고 하는 거죠. 담도 담관. 네. 그래서 근데 이제 그 암이 간 안에 생기는 경우가 있고 간 밖에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간 안에 생길 때는 이렇게 덩어리처럼 이렇게 동그랗게 덩어리처럼 생기는 경우도 있지만 이 담관 주변으로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담관암이라고 하면 담관 주변에 생긴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담관 주변이나 담관 안에 생기는 경우가 흔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덩어리처럼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무튼 요건 다 간 안에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간 밖으로 나와서 이제 12지장으로 내려가는 길이 있거든요. 여기 생기는 암이 있습니다. 그래서 간외 담도암, 여기 또 위치에 따라 다르고요. 그다음에 요 중간에 담즙이 보관되는 주머니가 있습니다. 이걸 담낭이라고 하는 거죠. 연결이 돼 있습니다. 네. 담즙이 쭉 내려오다가 하나로 모이는 겁니다. 하나로 모여서 이쪽으로 잠깐 저장이 됐다가 식사를 하시면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암이 생길 수가 있으니까 담낭암. 전체가 다 담도암이 되겠습니다. 그 그림으로 보니까 이해가 너무 쉬워요, 교수님. 네네. 네. 네, 이 그림이 잘 돼 있습니다. 네. 네, 그렇게 보이고요. 근데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이따가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제 여기 위치가 틀리잖아요. 네. 위치에 따라서 치료가 다릅니다.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다르고 특히 이제 그 담즙이 이렇게 모이는 요 중간 길목이 있거든요. 여기에 암이 잘 생깁니다. 길목에요. 예, 길목에. 간의 담도암 중에서도 여기가 간 문부라고 하는데 이 중간에 모이는 곳이 이제 암이 생길 수가 있는데 여기서 생기면 상당히 치료가 어렵습니다.
예후가 위치에 따라서 다른가 그렇죠. 봐요. 예. 예를 들어서 여기 이제 이렇게 암이 생겼다. 네네네. 그럼 여기를 이렇게 잘라내면 되거든요. 근데 여기는 이렇게 잘라낼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여기 담도를 여기를 자르면은 이쪽 간이 다 죽어요. 그래서 여기 간이 이제 암이 생기면은 이 해당하는 간을 다 절제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수술이 커지고 어려워지게 되는 거죠. 네. 그러면 가장 많이 생기는 부위가 간 외 담도암 요 지점이라고 그렇죠. 보면 지금 퍼센테이지가 나와 있잖아요. 예, 네네. 간내 담도암이 10에서 20%, 그다음에 간외 담도암 중에서 요 문맥부 네네. 예, 간에 해당하는 게 50에서 60%, 그 아래쪽이 한 20-3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담도암이 좀 치료가 어렵다고 말하는 그렇죠. 이유가 또 어려운 예. 부위에 생기기도 하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위가 생기면은 치료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사망률을 보면요, 이게 이제 세계 지도잖아요. 네. 세계 지도인데 이게 색깔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노란색이 있고 주황색이 있고 빨간색이 있는데 노란색이 사망을 제일 안 하는 나라들입니다. 주황색이 조금 더 하는 나라고 빨간색이 사망을 많이 하는 나라거든요. 담담 사망률이 높은 거죠. 네. 근데 보면은 여기 중국, 우리나라, 일본, 대만 여기가 가장 높습니다. 왜 그래요? 예, 가장 많이 생기기도 하고 네. 많이 죽기도 하는 거죠. 예, 그래서 미국이나 유럽은 담도암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아시아권에서 많기 때문에 환자 연구도 많이 하고 있고 환자에 대한 그런 치료도 여기서 열심히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오히려 이런 나라에 좀 많이 생겨야 치료제 같은 게 더 그렇죠. 많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라는 맞습니다. 생각도 네, 듭니다. 네, 네. 그래서 미국에서는 담도암에 대한 그 관심이 좀 별로 없어요. 네네. 환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긴 하지만 말씀 주신 대로 이제 많이 발생한 암에 대해서 연구도 많이 하고 네네. 개발도 많이 되겠지만 암은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췌장암 같은 경우도 미국이 많거든요. 네. 그래도 그럼에도 개발제가 불구하고. 이렇게 쉽게 나오진 않아요. 그래서 그렇군요. 어려움이 있죠. 네. 네. 그래서 담담이 위험한 이유를 이제 살펴보면은 이제 초기 증상이 좀 없다는 거죠. 담관에서 암이 서서히 자라나거든요. 그 담관 그 안에서 서서히 자라나는데 이 서서히 자라날 땐 증상이 없겠죠. 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증상이 나오는 경우는 담관이 막히는 경우죠. 이 막혀서 담즙이 못 내려가니까 그때 증상이 나오는데 그때까지는 증상이 서서히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통증도 없고 별로 불편함이 거의 없는 경우죠. 초기에는. 그다음에 이제 어떤 검사를 통해서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으면 좋은데 사실 뚜렷한 경우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아주 예민하게 이걸 발견할 수 있는 방법이 이제 없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고요. 그럼요, 교수님. CT를 찍어야만 나오는 거예요. CT는 다 나오나요? 아, 그렇죠. 이제 CT가 네. 굉장히 좋은 검사고 네네네. 초음파도 보입니다. 아. 네, 보입니다. 그래서 초음파도 보이는데 네. 이걸 더 조기에 발견하기는 상당히 어렵지만 아. 이제 어느 정도 진행을 하게 되면 보이게 되죠. 그래서 음. 초음파 굉장히 중요한 검사고 좋은 초음파요? 검사입니다. 네네네. 그다음에 증상이 사실 뭐 체중 감소, 복통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는데 조기에는 좀 없고요. 사실 또 다른 증상하고 좀 비슷할 수 있습니다. 소화불량. 보통 이제 위가 안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난 위통이 있어요. 이렇게 와가지고 알고 보니 다른 질환인 경우도 있고. 체중이 줄었다고 오시는 분들 많거든요. 근데 체중이 약간만 줄어도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 1kg 줄었다고 또 오시기도 하고. 근데 이제 우리가 암 때문에 체중이 주는 경우는 좀 많이 줍니다. 그래서 보통은 자기 체중의 한 10%. 예를 들어서 50kg면 5kg 정도 줄었다. 그러면은 이제 의미 있는 체중 감소로 봅니다. 그러면 혹시 그게 빠지는 기간이 한 몇 개월 안에? 그렇죠. 이제 암의 경우는 네. 뭐 이렇게 뭐 1년, 2년 이렇게 빠지는 건 네네네. 아니죠. 그래서 뭐 작년부터 해가지고 서서히 빠져서 네. 내가 2kg가 빠졌다. 이거는 이제 암하고 상관이 없는 거고요. 비교적 최근 2, 3개월 안쪽에 체중이 그렇게 빠졌다. 2, 3개월 안에 10%. 네, 안에 한 자기 체중의 한 10% 정도 빠졌다. 그러면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이제 병적인 이제 체중 감소가 됩니다. 네. 다른 암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다음에 황달이 가장 중요한 증상인데 황달은 이제 위치에 따라서
조금 일찍 발생할 수도 있고 음. 또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죠. 예, 그래서 간 안에 아까처럼 이게 혹이 있는 덩어리처럼 생기는 경우는 황달이 잘 안 생깁니다. 아. 예, 그런 경우 안 생기기 때문에 담관이 막히지가 않으니까요. 그러네요. 네. 담관이 딱 모여서 내려오는 그런 중간 길목이나 아래쪽에서 막히면 황달이 잘 오거든요. 근데 상방에서 막히면은 또 잘 안 옵니다. 네, 그런 이제 것들을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증상으로만 생각하면은 일단 황달이 제일 중요하고요. 근데 황달이 오면요, 황달이 오는 거는 담즙이 못 내려와서 생기는 거거든요. 네. 담즙이 이제 담관을 통해서 12지장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막히니까 간 안에 찹니다. 간 안에 차서 이게 피로 들어가는 거죠. 역류하는 겁니다. 피로 들어가서 피 검사하니까 그 수치가 오르는 거죠. 그럼 피로 많이 들어가면요, 이게 소변으로 또 나갑니다. 그 소변 색깔이 진하게 나옵니다. 그 소변에 피가 난다고 해서 오시는 분도 있어요. 아, 진해진 거. 네, 진해진 보시고? 건데, 네, 진해진 거라고요. 그래서 소변이 진해지는 것이 좀 예민하지 못한 분들은 얼굴색 같은 것들을 잘 모르시는 분도 있거든요. 얼굴이 나 워낙 까맣다, 그거 잘 모른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소변은 금방 압니다. 소변 색깔이 막 진해지니까요. 워낙 안 그랬는데. 네, 그리고 대변은 담즙이 이제 장으로 못 내려가기 때문에 대변 색깔이 옅어집니다. 회백색으로. 네, 그래서 그 담즙이 노란색 담즙이 대변에 섞여야지 황토색 대변이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안 되니까 대변이 마치 무슨 시멘트처럼 회백색으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이 이제 전신으로 돌아다니게 되잖아요. 피의 농도가 높아지면서 그럼 가려움증이 생깁니다. 그래서 가려워요. 몸이 막 가렵는데 피부는 노랗고 얼굴 눈동자를 보면 흰색 눈동자가 노랗게 되는 게 제일 이제 중요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간 안에 담즙이 차니까 배가 불편합니다. 네, 간 쪽으로 불편함이 생기고 오른쪽 상복부나 간 있는 쪽이나 아니면 가운데 쪽으로 또는 이제 등 쪽으로 퍼질 수도 있죠. 네, 그런 것이 있고 일반적으로 이제 식욕이 떨어지고 식사를 잘 못하니까 체중이 빠지는 거죠. 그럼 피곤하고 이런 증상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게 아주 조기 증상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또 환자에 따라서 조기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으시면 이제 병원에 꼭 방문하셔가지고 이제 상담을 해야 되는데, 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증상이 나타났을 때는 좀 진행된 경우가 아무래도 맞는 거죠. 네, 아주 조기에는 증상이 좀 없으니까요. 네. 그래서 증상이 없어서 이상을 느낄 땐 좀 진행된 경우가 많게 되는데, 진행되는 경우가 제일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이거를 이제 치료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거죠. 이제 수술로 이걸 이제 완전 절제를 해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죠. 진행이 됐기 때문에 수술이 안 되는 경우죠. 수술이 안 되면은 이제 완치가 안 되는 거로 생각이 일단 되기 때문에 예후가 굉장히 안 좋아지고, 그러면 수술이 가능한 상태로 발견되는 경우가 얼마냐? 한 20-30% 정도밖에 안 굉장히 되는 거죠. 적네요. 예, 적은 거죠. 5명이 1명 또는 뭐 그 이상 왔다 갔다 하니까요. 적은 편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주시고, 담석도 많이 갖고 계시는데 담석 때문에 아프신 거하고 또 담도암으로 아픈 건 약간 틀립니다. 예, 담석 통증은 틀리거든요. 네, 그래서 어떻게 달라요? 담석은 이제 아주 급하게 통증이 생깁니다. 꾸준하게 오는 게 아니고요. 보통 갑자기 심하게 옵니다. 네, 갑자기 심하게. 특히 밤에 많이 와요. 밤에. 네, 자다가 많이 와요. 네. 통증이. 그리고 식사하고 나서 불편함이 오고, 네, 식후에 소화가 안 되고 통증이 꽤 심한 통증이 갑자기 옵니다. 네, 그런 통증이 오면은 이건 담석과 관련된 통증이 더 많고, 담관암, 담도암에 관한 통증은 그렇게 센 통증이 아닙니다. 은근한 통증이죠. 예, 왠지 불편한 느낌이 계속 쭉 있는 예, 그런 거죠. 그래서 통증이 늦게 나거나 좀 약하게 시작이 되기 때문에 급하게 세게 오는 통증, 영화처럼 네. 부여잡고 막 정말 넘어지고 아프다. 예, 그런 이런 경우는 거는? 흔치 않다. 네. 그래서 이제 미국도 이제 담관암이 우리나라보다 뭐 상대적으로 적긴 하지만 이제 인구가 많기 때문에 이제 담관암 환자도 많고요. 그래서 미국에 유명한 이제 데이터베이스가 있습니다. 시어라는 데이터베이스인데 여기서 이제 간내 담관암이 있고 간내, 그다음에 네. 간외 이렇게 나눠서 이제 분류를 해서 이제 진단 시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생존율이 어떻게 되는지 이제 정리를 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진단이 됐을 때 전이가 있다.
다른 장기로 뭐 폐라든지 전이가 있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5년 상대 생존율이 3% 거의 살기가 어렵습니다. 3%는 거의 살기 어려운 건데 진단 시 비율이 35% 3분의 1인 거죠. 와, 거의 꽤 높은 거죠. 네. 진단됐을 때 벌써 전이가 있다. 음. 어려운 거죠. 그다음에 이제 국소 진행. 국소 진행은 담관이 이제 암이 담관에 있는데 그 주변으로 좀 퍼진 거죠. 주변으로 약간 퍼진 경우들은 한 23%. 그러니까 한 5분의 1 정도 되는데 그런 경우는 생존율이 조금 높습니다. 약간 높죠. 이런 경우는 이제 수술 가능한 경우도 있거든요. 네. 그다음에 담관 안에만 국한되는 경우 이런 경우는 이제 생존이 좀 더 올라갑니다. 이제 간 내고요. 요건 간 내고요. 네. 간 내가 있는데 간 외. 사실 국내는 간외가 더 많죠. 간외인데 간외는 또 똑같이 국소진의 원격전이 보면은 상대 생존율이 이제 이렇게 나오는데 특히 이제 국한인 경우에 좀 더 낮습니다. 좀 낮죠. 다른 양상이네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위치에 따라서 네, 치료가 어려운 위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국한인데 간 안에는 국한이면 잘라내면 되거든요. 네. 근데 간 외는 잘라낸다고 이렇게 해결되는 게 아니라 간을 살려야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치료가 안 되는 경우들, 국소 진행도 그렇고요. 근데 대신 비율이 이제 국소 진행이 좀 더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진단될 때 보시면 국소 진행으로 오시는 경우가 제일 많고, 네. 그 다음에 전이가 있는 경우, 그 다음에 이제 국한되는 경우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저는 이걸 보면서 궁금한 게요. 이제 국한으로 발견이 될 경우 25%라고 말씀 주셨잖아요. 근데 네. 아까 이제 국한으로 발견이 되면 이제 절제를 할 수 있다 네, 이런 네. 말씀 주셨는데 이제 수술을 하면은 이제 근치적인 치료가 된다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암에 비해서는 좀 그렇죠. 낮잖아요. 네, 이게 25%면은 네. 굉장히 떨어지는 거거든요. 네네, 이유가 다른 뭐예요? 뭐 위암, 뭐 갑상선암 이런 막 80, 90% 나가잖아요. 이게요, 일단은 국한에서 오는 경우에 이제 간을 절제를 해야 되는데 간을 좀 많이 절제해야 되는 경우가 많아요. 네, 간을 뭐 이렇게 일부만 딱 절제하는 게 아니고 네네네. 좀 많이 절제하는 경우가 많은데 담관의 대부분 나이가 많으세요. 보통 기본 70대 이상, 뭐 80대, 90대도 있고 많거든요. 네네. 그런 분들은 수술을 못 합니다. 위험해서. 네, 그래서 이게 진단돼서 수술에 적합한 사람도 꽤 있거든요. 이제 국소 진행도 마찬가지, 국한도 마찬가지인데 전신 상태가 수술을 견딜 수 없는 상태가 있는 거죠. 수술이 불가한 경우. 네, 그래서 많은 경우들이 이제 수술을 권하기도 하지만 도저히 뭐 가족분들이나 환자분이 나는 도저히 나는 수술을 감당할 자신이 없다. 난 원치 않는다. 네네네. 차라리 그냥 담도암으로 돌아가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85세, 저희 지금도 입원하고 계시지만 85세 이제 진단이 됐는데 간을 뭐 절반 이상 잘라야 되는 큰 수술을 해야 된다. 그러면은 이제 굉장히 부담이 되고 수술을 하고 나서 회복 못 하시면 또 그것 때문에 돌아가실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는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병기만 가지고 환자를 그렇군요. 치료를 결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위험 요인을 보면, 그러니까 담석이 이제 위험 요인 중에 하나긴 한데 이렇게 말하면 담석이 있는 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런 분들은 걱정하십니다. 걱정이 많아지고 담낭암이 생기는 거 아니야? 뭐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근데 이게 위험 요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연구를 해보면 다양하게 연구가 나와요. 이제 담도암 위험이 정상인에 비해서 좀 높긴 해요. 높긴 하고 또 담낭암을 가진 환자들을 보면은 담석이 꽤 많아요. 근데 이제 계란이 먼저 닭이 먼저냐 뭐 그럴 수도 있는데 또 이렇게 되어 있고, 또 어떤 보고에는 담석이 큰 담석이 있거든요. 3cm 이상 큰 담석이 있는 경우에 암 위험이 더 높아진다,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있어서 예전에는 이제 저희가 이제 담석 가이드라인이 있었어요. 담석을 치료하는 가이드라인 중에서 어느 정도 사이즈나 이런 거를 보고 수술을 해서 위험을 낮추자, 이런 가이드라인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빠졌습니다. 그래서 담석이 있다고 해서 담낭암 위험이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이 2배 안쪽이거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한다는 경우는 이제 그 담낭을 수술해서 띄워내는 거거든요. 그거보다는 그냥 초음파나 이런 정기 검진을 정기적으로 열심히 해라. 적극적으로 수술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지금
일반적인 가이드라인이 바뀌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래서 이렇게 위험도는 좀 높긴 하니까 음. 신경을 써야 되지만 수술할 정도까지는 아니다. 아. 예방적으로. 네. 그다음에 간 흡충 간염이라 그래서 우리가 간 디스토마를 들어보신 적 있을 겁니다. 간 네. 디스토마. 간 디스토마가 최근에는 많이 줄었어요. 많이 줄었는데 예전에 간 디스토마는 굉장히 많았습니다. 예전에는 이런 민물고기를 네, 굉장히 많이 많이 먹었고 드셔서 많이 먹고 그 강 주변에서 이제 있는 그런 식당들이 민물회를 엄청 많이 팔았어요. 아. 그래서 예전에 좀 오래된 얘기지만 한 20년 전인가는 낙동강 유역, 낙동강 주변의 식당이랑 뭐 그런 물들 다 조사했더니 간디스토마가 엄청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심지어는 이제 민물회를 먹고 간디스토마 약을 그 이후에도 먹어야 된다 그날 뭐 이런 아. 얘기까지 했었거든요. 그만큼 많았던 거죠. 많아서 이게 간에 한번 생기면은 안 없어집니다. 기생충은 아시는 것처럼 몸과 같이 살아가는 거거든요. 네. 예, 약을 먹어서 없애지 않으면 살아가기 때문에 계속 장기간 상존하면서 염증을 계속 일으켜가지고 이제 한 담관암 위험이 올라가는 이제 그런 건데 이게 이제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대만도 굉장히 많습니다. 종류가 조금 틀린데 그래서 대만이 우리나라보다 담관암이 더 많아요. 예. 아직도 근데 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 민물회 비빔밥 같은 걸 팔더라고요. 그 국수 같은 건데 네네. 샐러드 같이. 예, 그 샐러드인데 야채가 막 들어있고 네. 거기 안에 민물회가 들어있어요. 그거를 물회처럼 드시는 네네, 건가? 그거를 그냥 샐러드처럼 막 많이 먹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또 여행 가실 때 그런 거 먹고 오시는 분도 계시고. 근데 민물고기는 좀 조심을 해야 되는 건 맞죠, 교수님? 맞습니다, 맞고요. 네네네. 그 심지어는 빙어라 그러잖아요. 음. 그 겨울에 이제 얼음 깨가지고 빙어는 뭐 이렇게 시원한 데서 잡으니까 네. 깨끗하다 생각해서 그냥 뭐 드시고 그래요. 잡아가지고. 네네네. 거기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특히 이제 바다는 모르지만 강에서 잡은 민물고기는 날걸로 드시는 건 상당히 좀 주의를 해야 되고. 그럼 오은성님께서는 혹시 네. 익혀서 먹으면 괜찮은지 질문을 주시는 익혀서 먹으면 괜찮습니다. 익히는 건 네, 괜찮아요. 충분하게 잘 익혀서 먹으면 괜찮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릴 때 아버지가 강가에서 민물고기 잡아서 구워 드셨대요. 다행입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경우들이 예전에 많아서 네네네. 특히 이제 강 주변에 사시던 분들, 네. 낚시 좋아하시는 분들 네. 이런 분들은 좀 주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좀 드문 병이긴 한데 만성으로 담관에 염증이 있는 병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좀 어려운 병이지만 원발성 경화성 담관염이라고 해서 담관염이 좀 특별한 담관염이 있습니다. 네. 드문 병인데 근데 요즘 이제 염증성 장질환이라 그래가지고 네, 장에 네. 염증이 오래가는 질환들이 좀 늘어나고 있거든요. 네. 근데 그런 거 같이 잘 생깁니다. 그래서 이게 염증이 몸에 어딘가 장기에 생기는데 이게 해결이 안 되고 계속 생기는 거예요. 자기 면역과 관련돼서. 네. 그래서 그런 경우들, 선천성인 담관 기형이 있어요. 담관이 이렇게 늘어나 있는 경우 있거든요. 담관 낭종이라고 하는데 이런 분들이나 췌장이랑 담관이랑 이렇게 만나는데 여기가 좀 만나는데 이상이 있는 분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이제 위험도가 많이 올라갑니다. 지금 제 입원 환자 중에 한 명은 러시아 분인데 이 담관 낭종 환자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지금 30대 중반 여자분인데 담관암이 생겼어요. 네. 젊으신 분인데. 네, 그래서 이런 분들은 미리 수술을 해줘야 되거든요. 아. 네, 그걸 안 해주면은 이런 위험도가 막 올라가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이런 위험 요인이 있으면은 관리를 해야 되겠죠. 물고기는 익혀서 드시고 혹시 걱정이 되시면 약이 있기 때문에 약을 드시면 되고 건강검진이 중요하죠. 그래서 담석이 있다고 다 수술하는 건 이제 아니지만 초음파를 통해서 초음파 잘 보이거든요. 초음파를 통해서 초음파 잘 보이는군요. 예, 정기적인 검진을 하면 충분합니다. 그다음에 일반적인 생활 습관 개선이 항상 중요하죠. 네, 균형 잡힌 식사, 체중 유지, 금연과 절주는 항상 중요한 얘기입니다. 근데 교수님 우리가 검진할 때 복부 초음파 많이 찍잖아요. 네네. 근데 왜 이렇게 담도암 늦게 발견되는 거예요? 그래서 네. 담낭암은 이제 비교적 초음파로 잘 발견이 되거든요. 담낭암은 담낭이 잘 보여요. 네. 근데 담도암은 물론 담낭암이 담도암에 속하긴 하지만 네. 우리가 생각하는 간 안에 있는 담도, 간의 담도는 잘 보이기도 하지만 안 보이는 데가 있어요. 안 보이는 데가 있어요. 그리고 초기에는 잘 몰라요.
네. 작으면 잘 안 몰라요. 보이는군요. 그래서 어려운데 이게 또 우리가 초음파를 검진을 할 때 검진 주기가 있잖아요. 네. 보통 국가검진 2년마다 하잖아요. 2년에 한 번씩. 그럼 내가 2년마다 검진을 초음파를 하면 담낭암 예방이 잘 되겠다 이렇게 오해하실 수 있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담낭암이 2년 동안 쭉 천천히 자라가지고 발견되는 게 아니거든요. 속도가 좀 빠른 아니에요? 속도가 붙어요. 빠르진 않은데 한번 생겨서 커지기 시작하면 속도가 붙어요. 그래서 6개월 전에 검사를 했다고 했는데 6개월 후에 발견되는 경우도 있어요. 네. 그래서 2년은 좀 길고요. 네네. 네, 조금 자기 위험 인자 감석이 있고 또 어떤 뭐 가족력이 있으시고 여러 가지 위험 인자가 있으신 분은 기본 1년. 1년을 꼼꼼하게 잘 하시면 어느 정도 보입니다. 1년. 네, 6개월 하시면 제일 좋은데 6개월 너무 힘들잖아요. 네. 2년은 깁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초음파도 좀 잘 보인다고 하니까 네, 초음파 중요하죠. 걱정되시는 분들은 네, 중요합니다. 잘 찍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진단은 네. 이런 증상을 통해서 혈액 검사도 하고 영상 검사도 하고 내시경 검사도 해가지고 이렇게 쭉 진행을 하고요. 초기 단계에서는 이런 증상들이 좀 애매한 증상들 어렵고 진행이 되면 이제 황달도 생기고 이런 것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아까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황달을 잘 모르시는 경우도 있어요. 또 어떤 분은 황달을 있다고 오셨는데 손만 노래요. 네. 손만 노란 건 황달 아니거든요. 왜 손만 노라는 거는요. 예를 들어서 뭐 귤을 많이 드셨다든지. 네. 또 손이 노라신 분이 있어요. 네네네. 이렇게 왜 그러냐고 자기. 근데 그거는 피부가 그냥 착색이 돼서 그런 거지 황달하고는 무관합니다. 전체가 다 노란빛이 나는 거예요? 네, 전체가 다 노란빛이 나시고 또 피부 색깔이 워낙 좀 어두우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 잘 몰라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눈동자 중에서 흰 눈동자. 네. 흰 거는 변하진 않거든요. 일반적인 다른 이유에서는 그 흰 눈동자가 노랗게 변하고 그다음에 소변이 진해지고 콜라색으로 콜라색처럼 진해진다. 그렇게 되면은 이거는 이제 문제가 있는 거죠. 소변색만 변하는 경우는 또 다른 경우일 수도 있지만 피가 나는 경우도 있겠지만요. 네. 예, 그렇게 됩니다. 진단 검사는 이제 혈액 검사도 하고요. 이제 영상 검사 아까 초음파 말씀드렸고 뭐 CT, MRI도 찍을 수 있고 또 내시경으로 하는 검사들이 있습니다. 네. 궁금한 게요. 네. 보통 우리가 간 기능과 관련된 그런 지표들은 좀 잘 알고 계실 것 같은데 네. 이 담도랑 관련된 것도 있어요, 교수님? 그렇죠. 관련된 게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일반적으로 저희가 이제 피검사에서 간 기능 수치를 보면은 간 효소 수치를 봐요. 네. 그래서 보통 AST, ALT 이렇게 얘기를 네, 하고 네, 네. 예전에는 뭐 GOT, GPT 이렇게 네. 많이 얘기했거든요. 두 가지가 효소인데 쉽게 생각하시면 간 안에 간세포 안에 있는 효소인 겁니다. 네. 그래서 이게 문제가 생겨서 간이 나빠지고 안 좋아지면 이게 깨져요, 세포가. 그래서 피로 들어가는 거죠. 네네. 그래서 피검사에서 수치가 올라가는 겁니다. 네, 정상이 보통 40 정도 미만인데 이게 간이 안 좋아서 깨지면 피로 들어가게 되니까 수치가 뭐 100도 나오고 200도 나오고 올라가는 거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담관이 막혀가지고 담즙이 못 내려가면 그게 간에 차잖아요. 간에 차면서 간세포가 깨져요. 네. 그러니까 똑같이 간 효소 수치가 올라요. 같이 올라가는 네, 올라가는 거죠. 네, 결국 마지막 종착역은 간이 나빠지기 때문에 네. 똑같이 올라갑니다. 그런데 담관 수치가 또 있어요. 그래서 영어로 하면 이제 알칼라인 포스파타제라고 그런 게 하나가 있고 감마 GTP 이런 수치가 있거든요. 이런 수치가 이제 담관하고 좀 연관이 많아요. 그런 수치가 이제 쫙 오릅니다. 그렇군요. 네, 상대적으로도 많이 올라요. AST, ALT보다 아까 뭐 감마 GTP나 알칼라인 포스파타제가 네. 또 많이 올라요. 그래서 피 검사를 했는데 이제 그런 식의 패턴이 나왔다. 그러면은 이제 좀 이제 걱정스러운 게 되는 거죠. 네, 물론 여러 가지 또 생각할 점도 많이 있긴 한데 네. 그리고 종양 표지자도 있습니다. 종양 표지자라는 게 종양과 관련된 표지자잖아요. 네, 네, 그래서 네. 피 검사를 해서 종양 표지자가 올라가는 경우가 생길 수 있죠. 네, 그러면은 또 이제 걱정이라기보다 좀 이제 문제가 있는 경우고요. 그 다음에 초음파 좋은 검사고요. 네. 초음파 좋은 검사고 초음파는 제일 좋은 검사인데 왜냐하면 방사선 노출이 없고
비용도 저렴하고 어디서나 할 수 있고 네. 기계가 큰 기계가 필요 없잖아요. 음. 그 어느 병원도 다 초음파는 다 한단 말이죠. CT와 큰 차이점은 초음파는 공기를 통과를 못해요. 예, 그래서 초음파는 이렇게 고형인 장기는 간 같은 네. 안에 꽉 찬 장기는 잘 보이지만 위같이 장같이 안에 공기가 들어있으면 안 보여요. 네. 거기가 하얗게 보이거든요. 음. 그러니까 장에 가리는 부위, 장 뒤에 있거나 장 주변에 있거나 안 보입니다. 안 보이는 데가 많아요. 보이는 데는 보이지만 안 보이는 데는 많다. 그래서 그런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초음파를 먼저 하지만 꼭 CT를 찍어서 나중에 쭉 점검을 해야지 되는 거고, MRI가 항상 다 좋은 건 아닙니다. MRI 장점이 또 있거든요. MRI 이제 장점 좀 이따 말씀드리고요. 네. 그다음에 내시경 검사도 있습니다. 혈액 검사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것들이 하는데, 네. 예, 종양 표지자는 이제 흔하게 많이 하는 것이 이제 CA19-9, CA 이런 거를 합니다. 이런 것들이 담관암에 특화된 건 아니고요. 담관암일 때 이제 같이 올라갈 수 있는 이제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고, 또 약간 이제 어려운 점이 이런 게 올라갔다 하고 오시는 분이 많아요. 네. 저한테 오는데 많은데, 그럼 이게 올라가면 암인 건가? 이것도 아닙니다. 네, 그래서 이 표지자가 이 어떤 암에 대한 특별한 암에서만 나오고 또 암이 있으면 잘 발견되고 이렇게 되면 참 좋거든요. 민감도와 특이도라고 하는데 네네. 민감하기도 하고 특이도 하고 둘 다 잡기가 굉장히 어렵고 그러는 건 없어요. 그래서 CA19-9는 민감도 특이도가 낮아요. 네. 네, 그래서 특히 뭐 이것이 조금 올라가서 오시는 분들 중에서 진짜 담도암 또 췌장암일 때도 올라가거든요. 네네네. 그런 분은 굉장히 적습니다. 네, 굉장히 적어요. 그래서 종양 표지자를 하시고 나서 내가 이게 높아서 암이 아닌가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네. 다른 이유도 특히 이제 조금씩 올라가는 경우들 네, 그런 경우는 많다. 그다음에 초음파 굉장히 중요하고 이제 CT는 전반적인 걸 다 볼 수 있기 때문에 병기가 정확히 나올 수가 있죠. 물론 이제 가장 중요한 병기는 수술 후 병기가 중요한데 수술하지 않는 분도 많잖아요. 이제 그런 분들은 영상 검사로 병기를 하기 때문에 이제 CT로 하고요. MRI는 특히 담즙 내려가는 길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담관을 따로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어디가 막혔는지, 어디가 좁아져 있는지, 어느 정도인지 이런 것들이 잘 보입니다. 그래서 MRI가 그런 담관을 좀 파악하는 데 굉장히 좋다. 그 다음에 이런 내시경인데요. 내시경인데 담관을 보는 내시경이 있어요. 예, 담관을 보는 내시경. 그래서 내시경이 이렇게 들어가서 이 카메라가 옆에 달려 있습니다. 옆으로 나와요. 옆으로 기구를 넣어서 여기가 이제 담관이거든요. 예, 네. 담관에 기구를 넣고 요게 이제 담낭이죠. 연결이 이렇게 돼 있고, 근데 여기 이제 간으로 가야 되는데 여기가 좁아진 겁니다. 여기가 이게 저희가 조영제를 쓰는데 조영제가 이렇게 안 내려가는 거죠. 여기가 좁아져 있는 데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확인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조직 검사 거기로 이제 가느다란 집게 같은 걸 넣어가지고 조직 검사도 하고, 그다음에 좁아진 데를 치료하기 위해서 이렇게 관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스텐트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한 내시경, 치료 내시경이죠. 이런 것들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담관암이신 분들은 이런 내시경을 많이 하게 되고요. 그래서 진단 목적, 병변을 직접 관찰도 하고 조직 검사도 할 수 있고, 치료 목적. 그리고 황달이 이제 심하면은 황달 치료가 담관암 치료는 일단 황달 치료하고 암 치료하고 조금 두 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같이 치료를 하는군요. 네, 그래서 황달이 치료가 돼야지 이제 뭐 수술이나 다른 치료가 가능하거든요. 항암 치료나. 네. 황달이 심하면 다른 치료를 못 해요. 그래서 황달 치료를 해야 되는데, 황달 치료라는 게 결국 담즙이 못 내려와서 생기는 거기 때문에 내려올 수 있게끔 해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스텐트를 넣어서 이렇게 내려올 수 있게끔 해주면 되고, 만약에 그게 안 된다, 그럼 밖으로 담즙을 뺍니다. 담즙 주머니를 차요. 밖으로 빼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황달 치료를 먼저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게 되면은 이제 암에 대한 치료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럼 이런 시술은 시술로 보면 될까요? 그렇죠. 시술이고, 네, 시술. 네, 전신 마취하지는 않고 네, 하고 네네네. 있고요. 네, 저와 같은 이제 소화기내과 네. 선생님 중에서 이제 이걸 이제 전공하시는 분들이 하게 되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이제 흐름을 보면은 증상이 이제 있으니까 뭘 확인을 하고 혈액 검사를 먼저 해보고,
영상 검사, 초음파 CT, MRI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내시경검을 통해서 조직 검사를 하고 황달 치료가 가능하면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황달 치료가 되면은 치료 계획을 세워서 수술을 할지 항암 치료할지 이런 것들을 결정하게 되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어느 하나만 가지고 판단하는 건 아니고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판단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이런 치료가 어려운 암들이잖아요. 담도암, 췌장암, 매우가 안 좋은 치료가 어려운 암들은 어느 한 선생님이 결정하는 게 아니고 다학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네. 외과, 소화기내과, 종양내과, 뭐 방사선 종양학과 다 모여서 어느 치료가 가장 이 환자한테 좋을지에 대한 토의를 해요. 네, 그래서 결정하는 대로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고요. 조기 발견이 쉽지 않으니까 의심 증상이 있을 때 또 검사를 한번 해보고 그런 진단이 잘 되면은 치료가 잘 되기 때문에 네, 좋은 거죠. 최신 뭐 치료나 이렇게 최신 동향을 보시면 이제 수술적 치료가 제일 중요하죠. 네. 네, 수술로 수술. 이 암을 완전히 절제하는 것이 완치를 위한 가장 중요한 거기 때문에 제일 중요하고 그다음에 이제 항암요법 뭐 예전에도 많이 해왔지만 항암요법이 이제 수술 못 하시는 분들한테 중요하고 실제로 항암요법을 통해서 암 크기가 줄어서 수술하기도 해요. 네,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방사선 치료도 합니다. 그래서 방사선 치료도 발전을 하고 있고요. 이제 많이들 이제 알고 계시는 면역 표적 치료라 그래서 많이 물어보세요. 면역 치료제, 또 표적 치료제 이런 거 쓰면 안 되냐고. 네. 그런데 이제 담도암에서 이런 것들이 이 개발이 되고 성적이 나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치료 가이드라인에서 1번으로 들어왔어요. 예전에 1번이 아니었거든요. 일본으로 들어왔죠. 그래서 이제 이런 옵션이 생겼고 또 이제 진행된 경우가 많아서 수술이 어려웠기 때문에 예, 그래서 완치율이 떨어지지만 예, 그런 치료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요. 네. 그래서 면역 치료제가 이제 사실은 이제 오래된 게 아니에요. 나온 지는 조금 됐지만 담도암을 적용해서 실제로 효과가 입증된 게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이 보시는 것처럼 23년도, 2년 전, 네, 작년에 논문이 나온 뒤로 이제 진행이 된 겁니다. 많이 쓰게 된 거죠. 네. 그래서 이게 빨간색이 면역 치료제가 포함된 거고요. 이 예전 거보다 이렇게 생존율이 올라갔다. 이렇게 올라갔다고 하는 건데 사실은 뭐 드라마틱하게 올라온 거 아닙니다. 그건 좀 착각하시면 안 되는데 이거 면역 치료제 쓰고 나서 완치되는 거 아니야 나는? 뭐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거 아니고요. 기존보다 좀 낫다는 거지. 만약에 그러고 완치됐으면 벌써 생존율이 확 올라갔겠죠. 예, 그렇지는 않고 이게 이제 보통 생존율이 증가라는 게 한 1, 2개월? 그 정도 증가하는 거기 때문에 예전보다 나아진 거지 그래도 아직은 어렵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특이적인 증상이 아니기 때문에 좀 주시를 하시고 고위험군인 경우는 정기검진을 꼭 하시고 1년마다 복구 초음파를 하시는 것이 필요하다. 또 본인이 생각하는 거랑 의료진이 생각하는 거랑 생각이 틀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작은 증상이지만 의미가 있는 것들이 있고 또 의미가 없는 걸 또 굉장히 중요시하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네. 그런 것들을 공유하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치료가 어려운 암은 결국 조기 발견만이 이제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작은 증상도 이렇게 무시하지 마시고 한 번씩 이렇게 상담해 주시고요. 하지만 고위험군인 경우 정기 검진을 통해서 증상이 없는데 검진을 통해서 발견되는 게서 수술해가지고 완치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그런 경우 제일 좋은 경우죠. 네, 그리고 건강한 생활 습관 관리해 주시면은 담도암부터 자신을 지킬 수 있을 겁니다. 네. 오늘 담도암의 어떤 증상부터 네. 뭐 진단, 치료 여러 가지 전반적인 이야기를 너무 자세하게 네. 해주셔서 보시는 분들이 아마 이해가 잘 되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지금 시간이 몇 분 남지 않긴 했는데 네네. 남은 시간 동안 질문을 좀 제가 네. 전달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서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네. 그리피님 질문인데요. 아버지께서 황달이 생기시고
뭐 조금 증상이 있으신가 봐요. 간 때문인 줄 알았는데 병원에서는 담도의 문제일 수 있다. 이런 네. 말씀을 좀 들으셨나 봐요. 담도암도 이렇게 황달이 갑자기 발견되는 경우가 있는지, 초기에 뭐 어떤 피검사 같은 걸로는 알 수가 없는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황달의 중요한 증상이죠. 네. 담도암의 중요한 증상이기 때문에 이제 간이 안 좋아서 뭐 간경화라든지 또는 뭐 간염이라든지 그래서 황달이 올 수도 있지만 담관 때문에 올 수가 있는 거죠. 특히 이제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담도 쪽에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근데 이게 진짜 황달이 있는지 없는지 또 어느 정도인지 좀 잘 모를 수가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아까 증상들 있잖아요. 흰 눈동자 색깔이 변하고 전체적인 피부가 색깔이 변하고 가려움증이 있고 소변 색깔이 변하고 진해지고 대변 색깔이 옅어지고 이런 건 분명한 황달이거든요. 네, 그런 경우는 검사를 꼭 해봐야 되고요. 황달이 갑자기 발견이 됩니다. 대부분 황달이 생기기 때문에 오시는 거거든요. 네, 그러지 않으면 잘 오시지 않으세요. 그래서 피검사로 하면은 알 수가 있는데 이게 초기인지 아닌지는 피검사만 가지고는 알 수는 없기 때문에 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건포도 땅콩님 질문인데요. 오른쪽 갈비뼈 아래가 간헐적으로 아프고 소화가 잘 안 됩니다. 위내시경을 해보셨는데 그때는 아무 이상이 없다고 이런 말씀을 들으셨나 봐요. 혹시 뭐 담도의 문제일 수도 있는지 질문을 주셨네요. 네, 그래서 오른쪽 갈비뼈 아래는 일반적으로 담낭 위치입니다. 담낭 위치여서 특히 이제 젊은 분들 중에서 네. 담낭에 이제 담석이 있으면서 불편함이 있는데 내시경을 했더니 난 괜찮다. 그래서 나는 뭐 그냥 기능성 소화불량 신경성인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불편함을 이제 참고 계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런 분들 중에서 이제 초음파 해보면은 담석이 딱 보이죠. 보이고 잘 물어보면은 담석 증상이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이런 경우에 담낭이 좀 안 좋은 경우일 수 있거든요. 예, 특히 이제 젊은 분들은 뭐 암이라기보다는 담석 때문에 그런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예, 내시경만 해서는 알 수가 없고요. 네. 예, 꼭 초음파를 하셔가지고 한 번 정도 확인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군요. 초음파 검사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또 선생님 반갑습니다. 55살 여자입니다. 몇 달 전부터 오른쪽 뒷배가 묵직하고 아프고 소화도 안 됩니다. 지방 낀 걸 먹으면 속도 더부룩하고 이제 메스껍습니다. 담석증 네. 의심된다고 뭐 이야기를 들으셨나 봐요. 이거 뭐 좀 초기 증상인지 어떤 건지 질문을 네, 가능성이 좀 꽤 있고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담석 증상이 다양합니다. 다양한데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담석 증상은 담석에 의한 급성 통증이거든요. 그런 경우는 아주 전형적인 통증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통증이 발생이 되면은 담석이 있고 하면 이제 수술까지 해야 되는 그런 통증이고요. 이제 그 전 단계가 있어요. 좀 네. 왠지 이렇게 저처럼 불편한 느낌, 소화도 안 되는 느낌, 네, 그런 것들이 이제 그럼 담석증이냐 이게 좀 애매하거든요, 사실은. 네, 그래서 담석증은 초음파를 하면은 진단이 되기 때문에 어려운 네. 검사 아니고 초음파를 해보시면 되고요. 특히 지방 낀 거와 관련이 많습니다. 그래서 네, 담낭은 지방 소화에 도움이 되는 거거든요. 탄수화물이나 단백질하고는 큰 상관이 없고요. 지방 음식을 먹었을 때 이 수축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수축이 일어나는데 안에 돌이 있어가지고 거기가 이제 나가는 길을 막거나 하면 통증이 생기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담석이 있으시고 담낭이 안 좋으신 분들은 지방 음식이 소화가 잘 안 되세요. 네,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초음파로 한번 보시고 담석증도 한번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불행한 바나나님 질문 보겠습니다. 초음파에서 담도가 약간 확장됐다는 소견을 들으셨나 봐요. 이거 뭐 다른 검사를 해봐야 되는 건지 이거 뭐 어떻게 좀 네, 저한테 많이 오십니다. 이게 늘어났다. 네, 건강검진 초음파를 많이 하다 보니까 예. 담도가 늘어나 있거든요. 늘어나 있으니까 왜 그런지 이제 1차 병원에서 이제 상급병원으로 이제 보내주시는 거죠. 근데 담도가 늘어났다고 해서 다 문제되는 건 아닙니다. 네, 문제되는 건 아니고 뭐 정도의 차이도 있을 거고 일단 담도가 늘어나 있는 경우 중에서 문제가 되는 경우는 간 수치가 오른 경우
혈액 검사를 하셨는데 네, 간 네, 수치가 같이 올라가 있는 경우는 문제가 있는 경우죠. 그거는 이제 어디가 막히거나 안 좋아서 생긴. 그러니까 우리가 담관이 늘어났다는 게요.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어디가 이제 담관이 좁아진 데가 생기면은 그 상방이 담즙이 차니까 늘어나는 거거든요. 아. 좁아진 데가 생기면 그 상방은 늘어나는 보상적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말랑말랑하기 때문에 늘어나니까 이게 막혀서 늘어난 건지 아니 원래 내가 늘어나 있는 사람인 건지 이런 것들이 이제 감별이 필요하고요. 제일 중요한 건 이제 간 수치가 오르는 거, 그 다음에 어느 이상 심하게 늘어나는 경우. 네, 그런 거 보통 뭐 담관 1cm 이상 늘어나지는 않거든요. 네, 그렇게 늘어나는 경우. 근데 또 하나는 담낭 수술을 하시면 늘어나요. 네, 그래서 담낭 수술하신 분들은 그냥 그것 때문에 늘어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렇군요. 네. 아, 질문이 더 있기는 한데요. 50분이 벌써 아, 마무리할 네네. 시간이 됐습니다. 금방 네. 가죠, 교수님. 네, 네. 네, 오늘 교수님과 함께 담도암에 대해서 아주 여러 가지로 많이 배워본 시간이었습니다. 네. 오늘 알찬 시간 준비해주신 교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이번 라이브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